서울 땡땡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내일 모레 2시까지 경찰서로 나와주셔야 합니다.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세요. 출석 요구서 집으로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중요한 권리를 놓친 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받는 법 알려드리는 형사전문 변호사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전화 올 때 대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대응하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동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꿀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런 전화 올 때 있습니다. 서울 땡땡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김철수 씨 핸드폰이죠? 내일 모레 2시까지 경찰서로 나와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가 올 일이 없던 김철수 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이겠지? 내가 뭘 했다고 경찰서야? 그래서 농담처럼 받아칠 수 있습니다. 네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하지만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예상과는 다릅니다. 아저씨,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세요. 출석 요구서 집으로 보냅니다. 이쯤 되면 김철수 씨도 당황합니다. 진짜 경찰관인가? 진짜로 집에 무슨 서류라도 오면 어쩌지? 부모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이런 걱정에 아무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툭! 대답하자마자 전화는 끊깁니다. 뭐 하나 물어볼 틈도 없이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무조건 경찰관이 정한 시간에 출석하겠다고 답합니다. 아니, 내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꼬치꼬치 물어봐서 귀찮게 하느니 그냥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중요한 권리를 놓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는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큰 손해니까 집중하세요. 첫 번째, 내가 왜 조사를 받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찰이 날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누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전화에서 수사관이 누구에 대한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나요? 전혀 안 해주었죠.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조사 일정을 잡는 전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범죄인지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면 조사받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면 그만큼 조사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왜 물어봐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누구에 대한 어떤 범죄인지를 알아야 조사를 받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각해서 말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죄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오히려 오해를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정해준 출석일이 일정과 겹친다면 변경 요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정해진 날에 나오라고 하면 그날에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관들도 그렇게 그날에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정한 날이 정말 내가 출석할 수 있는 날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생업이 있고 정해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관들은 내 생업이나 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당당하게 일정을 조정해달라 라고 하면 됩니다. 생업이나 정해진 약속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당연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해진 날에 나오라고 윽박지르는 수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정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차 일정 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변호사와 동행할 계획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수사관들이 군말하지 않고 일정을 연기하여 줍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통상은 3-4번 이상 거부를 하게 되면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소장, 신고서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고소로 시작된 경우라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고소장 사본을 열람하거나 복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고서 등 수사가 진행된 근거가 되는 서류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검찰 사건이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출석 통보 전화를 받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수사관님 소속, 성함,
부탁드립니다 라고 미리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서에 적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지사건, 즉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고소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죄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 간단한 죄명 정도는 알려줍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을 당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수사관이 제시하는 영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누구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지 자세히 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장을 잠깐 보여주고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영장을 안 준다면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조사를 받는지 꼼꼼히 물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관이 뭐라고 해도 출석 일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공개 청구할 수사관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시고요. 이후에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경찰 조사를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